안녕하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 약사딸내미 약달입니다. 그동안 그냥 경구피임약 주세요 또는 생리 미루는 약 아무거나 주세요 하셨나요? 사람마다 잘 맞는 피임약이 있는데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경구피임약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고 생리 미루는 목적으로 복용할 수 없는 약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부정출혈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중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약효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큰 불편함을 주는데요. 부정출혈은 피임약에 의해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거나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 특히 자주 나타나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몸이 피임약에 적응하면서 부정출혈은 점차 없어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출혈이 지속되거나 활동량이 많아 부정출혈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여행 갈 때 생리를 미룰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출혈 부작용이 적은 제품을 권해드려요. 이러한 목적으로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해요. 에스트로겐 함량이 0.03mg보다 적은 경우 부정출혈을 경험할 확률이 30%에 육박하는 반면 0.03mg으로 고함량인 경우에는 7.5%로 현저히 낮아진답니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의 종류도 부정출혈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에스트로겐만큼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지만 게스토덴이 부정출혈 부작용이 적다는 데이터가 많은 편이에요.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하면 게스토덴이 들어가 있으면서 에스트로겐 함량이 0.03mg인 마이보라와 같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경구피임약 복용 후 속이 울렁거리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이러한 부작용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을 때 나타나기 쉬운데요.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은 디어뮤신 같은 제품을 복용하면 울렁거림이나 두통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기 때문에 부정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디어뮤신을 복용해도 울렁거림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이나 낮보다 밤에 복용하면 울렁거림 때문에 힘든 시간을 줄일 수 있답니다. 경구피임약 복용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여드름 부작용이라면 야즈, 야스민과 같은 4세대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돼요. 여드름은 안드로겐 활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야즈와 야스민은 항안드로겐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여드름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는 약이거든요. 두 제품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원한다면 안드로겐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머시런과 센스데이가 여드름 부작용이 적은 편이랍니다. 하지만 흡연자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혈전 생성의 위험이 있어 이러한 3, 4세대 약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혈전 생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레보노게스트렐 중 여드름 개선 적응증이 있는 에이리스를 복용하시면 돼요. 다만 여드름 개선에 대한 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마다 여드름에 대한 효과 차이가 큰 편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약들은 혈전 생성의 위험 때문에 35세 이상이고 흡연을 하는 분들은 복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나온 약이 수나리 같은 제품이에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된 다른 제품들과 달리 수나리는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에스트로겐 없이 데소게스트렐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없어도 피임 효과가 있는 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경구피임약의 효과는 프로게스테론에서 오는 것이고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안정화해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어요. 즉 에스트로겐이 없어도 피임 효과는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에서도 수나리가 다른 제품들과 유사한 피임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35세 이상이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고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혈전 걱정 없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싶다면 이러한 단일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리를 미루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리 주기를 조절해주는 에스트로겐이 없기 때문에 21일간 복용하고 휴약기간 일주일 동안 생리를 하도록 해서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다른 기존의 약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련 자료에서는 단일제를 복용했을 때 거의 80%의 확률로 부정출혈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어요. 즉 피임 효과는 있지만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생리를 미루려고 피임약을 복용했는데 생리를 해버리면 여행이든 중요한 일정이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상황과 컨디션에 맞는 피임약 선택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나에게 잘 맞는 피임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외에 피임약 복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이 많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는 피임약을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친구들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